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뚜렷한 재료는 없었지만 이제 연말을 앞두고 기술주로 관심이 쏠렸죠. 그리고 금값과 은값도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 선물 가격 온스당 4,445달러 넘어서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은선물 가격도 온스당 68.9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주식만 쳐다보고 있습니다만 금 가격은 연초 이후 70%, 은은 128%나 올랐다고 합니다. 금과 은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더 오를 여지는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많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또 내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주요국의 통화 정책 등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겹치면서 이 안전 자산인 금과 은을 찾는 수요도 더 늦는 듯한데요. 네. 은이나 백금 등은 또 산업용 수요 비중도 높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 세계적 투자 확대가 느는 상황에서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은 시가총액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넘었었네요. 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한 상황에서 해지 수단으로 금과 은을 찾는 수요도 많다는데요. 2026년에는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설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세요. 더불어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 증시의 산타가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이 사그라들면서 기술주들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자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 가격과 은 가격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귀금속에 투자하신 분들은 올해 크리스마스가 더욱 특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모든 업종이 대체로 상승하면서 3대 지수는 나란히 오르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마감상 보면 다우지수가 0.47%,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0.64%, 0.52% 올랐고요. 또 오늘 중소형주들도 선방하면서 러셀 2000 지수도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시장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보니 월가의 공포지수를 불리는 빅스 지수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4% 넘게 빠지면서 현재 4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올라주면서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의 상승 동력이 많았는데요. 간밤 로이터 통신이 엔비디아가 내년 설 연휴 전에 H200 칩을 중국으로 출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매출 회복 기대감 속에 주가가 오늘 1.49% 올랐습니다. 또 오픈 AI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온 것도 관련주들의 온기를 불어넣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오픈 AI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또 소프트뱅크도 오픈 AI의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알파벳은 오늘 데이터 센터를 위한 에너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인 인터섹터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1% 가까이 올랐고요. 반면에 애플은 이탈리아 경쟁당국이 애플의 과징금 1,700억 원을 부과하면서 주가가 오늘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머스크가 보상안과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또 간밤 빌 에크먼 CEO가 머스크에게 스페이스X를 자신의 투자회사와 합병해서 상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주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제안대로 이행된다면 테슬라 주주들은 스페이스X 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 참여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브로드컴도 오늘 0.51%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이 오르면서 단기적으로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월가는 내년 증시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다 같이 올랐던 M7 기업들이 내년에는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 창립자는 그러면서 상위 7개 종목 중에서 알파벳을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M7 기업들에 쏠렸던 무게중심이 이제 중소형주로 옮겨갈 수 있다고도 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또 인플레이션 완화,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중소형주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원자재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금이나 은을 받길 원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금과 은은 오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금 선물은 2% 가까이 오르면서 온스당 4,474달러에서 거래가 됐고요. 은 가격도 이제 7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 호재가 많은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미국부 베네수엘라 간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가 중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이 이 금값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금값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골드만삭스가 내년 금값 전망치를 4,900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과 은 가격 상승 전망에 따라서 금광기업과 또 은광기업 역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관련한 유조선을 세 번째로 납포할 것으로 보이면서 지정학적인 갈등이 커지자 급등했는데요.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2% 넘게 올랐습니다. 국채금리는 오늘 진행된 2년물 국채 경매 수요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2년물 금리가 0.02%포인트, 10년물 금리가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달러화는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성에 엔화 가치가 오르자 하락세를 그렸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0.31% 빠지면서 이제 98.29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9만 달러 밑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코인과 크립토 스테이킹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큰 모멘텀은 되지 못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8만 8천 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 원화로는 1억 3,10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픈 AI가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돈 안 되는 AI 논란을 한층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컴퓨터 마진은 올해 10월 기준 68%로 작년 1월과 비교하면 갑절에 가깝게 늘었는데요. 벌어들인 돈으로 무료 이용자의 전산 비용까지 충당해야 하는 만큼 운영 부담이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비교해 큰데도 이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경쟁사인 엔스로피의 컴퓨터 마진이 작년 마이너스였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상황이 확실히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오픈 AI가 여전히 적자 상태고 이 거품론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지만 당장의 시장의 불안은 억누를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최근 최대 돈줄인 소프트뱅크가 약속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보도도 나온 만큼 실탄 장전과 함께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빅테크들 역시 시장의 우려에도 아랑곳 않고 투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확보에 여념없는 구글, 이번엔 인터섹트를 현금 4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인수하는 최종 계약에 사인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 구글은 이미 앞선 자금 조달 라운드에 참여해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 인수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 센터와 발전 용량을 빠르게 가동할 수 있고 에너지 개발 혁신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 확보 경쟁에도 이렇게 불이 붙고 있는 요즘입니다.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중국 수출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중국의 연휴 기간이 춘절 이전에 H200 칩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초기 물량은 약 4만 개에서 8만 개 수준으로 전해지고요.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같은 큰 손들이 구매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트럼프의 OK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H200 생산을 늘리기로 했는데 이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중국 정부는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엔비디아 금지령은 여전한 데다 이번 H200 케이스와 관련해서도 일정 비율 중국산 반도체를 함께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는 등 출하 허용 여부를 저울질 중이라 이번 일정 역시 100% 확신할 수 없고 또 정부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어업계 최대 이슈인 워너브라더스 소식도 살펴보죠.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가 여전히 줄다리기 중인데 판이 뒤집고 뒤집히길 반복 중인데요. 이번엔 파라마운트 CEO가 아빠 찬스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라클 회장이기도 한 레리 앨리슨이 파라마운트에 우리 돈 6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보증하겠다고 나선 건데 이미 넷플릭스보다 더 큰 금액을 제시한 데다 사업 일부만 인수하기로 한 넷플릭스와 달리 회사를 통째로 사들인다는 입장인지라 앞서 불확실성을 이유로 주주들에게 반대를 권고한 파라마운트 이사회도 고민이 깊어 보이고요. 거침없는 쩐의 전쟁에 워너 쟁탈전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소식도 하나 살펴보죠.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지만 월가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위에 머니마켓을 올린 JP모건이 이번엔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는데요. 현물 거래는 물론이고 파생 상품 거래도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JP모건은 올해 초 디지털 토큰인 JPM 코인을 출시했지만 아직까지 고객에게 직접적인 거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가내봐 왔는데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모습이고요. JP모건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는 이미 수년간 가상자산 파생 상품 거래 데스크를 운영 중인 데다 모건 스탠리도 내년부터 이 트레이드 플랫폼에서 고객 대상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하는 등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경계가 차츰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제공해온 해역 임대를 중단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었는데 내무부의 이번 조치로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버지니아, 뉴욕주의 앞바다에 건설 중인 5개 프로젝트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대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인 데다 특히 풍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연방자금 자원을 중단하는 등 사업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대신 천연가스를 써라 압박하고 있는데 이번 가동 중단 명령까지 더해져 풍력 발전 업계는 고사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고 정부의 코스닥 혁신 정책 기대가 겹치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메모리 업황이 견조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일부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높은 성장성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유입 한계가 발목을 잡아왔는데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면서 시장을 끌어줬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살펴보면 라온테크가 10.43%, PSK가 10%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원익 IPS도 9%대, 하나마이크론까지 8.99%대 올랐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 추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면 세아베스틸 지주는 자회사를 통해 스페이스X에 특수 합금을 공급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스피어와 HVM은 스페이스X에 특수 금속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X에 투자를 단행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상장 후 5배에서 6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도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HVM과 앞서 설명드린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HVM도 22%대, 센서뷰도 14%대 강세 보였습니다. 어묵기업 삼진식품이 코스닥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201.32% 오른 22,900원에 형성이 됐고 장중 공모가의 3배가 넘는 25,600원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삼진식품은 1953년 부산 영도 복례시장에서 고 박재덕 창업주가 설립한 수산 가공식품 기업으로 70년 넘게 국내 어묵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현재는 창업주의 손자인 박 대표가 3세 경영인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 배경엔 최근 K 열풍 확산으로 이 K푸드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점이 성장 기대를 키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 상장된 종목들 함께 살펴보면 최근 새내기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기도 하죠. 설명드린 삼진식품은 152%대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고 알지노믹스 그리고 비트로 넥스텍도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S2W까지 10%대 강세 보였습니다. 전동 공구 제조업체인 계양전기가 현대 트랜시스 계약 소식에 로봇 테마로서의 기대감이 함께 작용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계양전기가 현대 트랜시스로서의 로보틱스 모듈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공시하면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 금액은 현대 트랜시스의 비밀 유지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 함께 최근 로봇 테마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양전기가 어제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현대무벡스도 18%대, 사면은 17.55%, RS 오토메이션까지 12%대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가 기분 좋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어제 양대 지수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2대 천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분의 70%를 차지하며 기여도가 굉장했습니다. 지난주 발목을 잡았던 AI 업종이 돌아서고 우리나라 12월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42% 증가하며 4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산타가 확실히 온 걸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2.1% 올라 6거래일 만에 4,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1.5% 상승해서 929선에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AI 투심이 다시 살아난 걸 확인했고 NK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잦아들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어제 코스피에는 조 단위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1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이 1조 6천억 원 넘는 강한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반도체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들만 홀로 2조 6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333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이 653억 원 순매수, 개인들도 1,100억 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봐도 반도체 투톱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올라서 11만 전자 돌파했고요. SK하이닉스가 6% 넘게 오르며 종가 58만 원이었습니다. 제약과 조선 대표주는 약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선 2차 전지와 로봇 대표주가 반등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가 1, 2%대 강세 기록했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5% 가까이 오르며 10위권 중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등은 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만 환율이 걱정입니다. 어제 달러원 환율 8개월 만에 1,48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3원 80전 오른 1,480원 10전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환 당국의 전방위적인 환율 안정 노력에도 글로벌 달러 상승과 엔화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야간 거래에서는 연말 한산한 분위기 속에 오름폭을 소폭 확대하며 1,481원에 마감을 했고요. 이후 NDF에서는 오름폭이 소폭 꺾이며 새벽 6시 기준으로 1,470원 60전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환율과 국내 증시 분위기가 따로 가는 분위기지만 환율이 언제든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황도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밤에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1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또 12월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 등도 확인하시죠.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다음 달 2년 만에 참가하는 CES 2026에서 인공지능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 전략을 발표하는데요.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의 진화된 버전을 처음으로 시연할 예정이라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외 거래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산타 랠리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데요. 일단 프리마켓 분위기 좋습니다. 시총 6위까지 일제히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5% 오름세로 11만 1,1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9% 강세, 거래가 39만 3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반등합니다. 0.4%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5% 강세로 29만 500원, HD 현대중공업이 2.3% 반등하며 프리마켓에서 52만 6천 원에 거래됩니다. 코스닥 2위부터 6위까지도 일제히 강세입니다. 알테오젠이 1% 넘는 반등 보여주며 거래가 44만 4,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가량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6만 400원. ABL바이오가 0.4% 강세로 18만 6,100원. 레인보 로보틱스도 1.2%가량 상승합니다. 47만 8천 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0.8% 오름세로 17만 3,600원, HLB도 0.3%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4만 6,5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시장 상승 랠리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연말임에도 이슈가 많은 만큼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머니쇼와 함께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세요. 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좋았습니다. 네. 뭐 산타랠리 기대감 커졌고요. 아까 이제 최주연 아나운서 얘기한 거 보니까 예. 뭐 산타가 이제 선물로 귀금속을 가져왔다 이러면서 이제 금과 은 가격이 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저희도 뭐 오프닝에서 금 가격, 은 가격이 금년에 얼마가 올랐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아 진짜 이거 금부치 하나 들고 있어야겠는데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랄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거는 보고 있으면 정말 놀랍네요. 주가가 이게 지난 4월만 해도 한 60불, 70불 하던 주가가 지금 이게 276불까지 왔으니까. 네. 그러면 그거다 갖다 끼워 맞추면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얼마가 가 있어야 되는데. 야 오늘은 한번 이 진짜 이 반도체 열풍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은데 요거 한번 탈탈 한번 털어보시죠. 네, 자, 시티그룹 리서치센터 이세철 전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전문의. 네, 안녕하세요. 예, 또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도 뭐 매일 뭐 반도체 얘기를 갖다가 빼지 않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네. 지금 이거 전문님 경험하시기에 이만큼 이 반도체 산업 내지는 업종 뭐 주가 할 것 없이 이렇게까지 한번 불붙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전에도? 그 전에 보면은 제가 이제 2000년부터 예. 이제 업계 삼성전자에서 입사해서 일을 네. 했는데 1년부터 7년까지가 가장 큰 랠리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2001년 부터? 낸드 업황이 그 당시에는 이제 아. 신규 응용처가 나오면서 예. 들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D램, 낸드 모두 올라오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게 AI가 지금 사실 이제 이런 기반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적으로도 좀 많이들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두 개의 수요가 같이 맞물려서 이 정도의 업황이 제가 이 26년간 반도체 봉 이후에 이대로 가장 큰 사이클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때가 더 좋았나요? 그때도 되게 좋았는데 그때도 이제 좋았는데. 좋았는데 뭐 나중에 아마 주가 흐름 보시면 예. 그때도 그 당시에 봤을 때는 2001년부터 7년까지 불사이클이었는데 불사이클. 주가는 오르다가 또 빠지다가 그걸 반복을 하긴 하더라고요. 반복하긴 우상향은 맞았는데 그 구간마다 이제 뭐 버블 논란 같은 것도 많이 네. 있었고 그 당시에도요. 비슷한 네.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네. 그래요. 전반적으로 올해 시장 흐름 한번요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올해 사이클이 그 상저하고 사이클이죠. 그래서 올 상반기 주가가 좀 많이 노이즈가 많았다가 한 하반기에 4월까지 올라왔다가 힘들었죠. 네. 또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빠졌다가 네. 그래서 연초에는 좀 저희가 딥시크 논란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AI 버블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수요가 좀 빠질 거라고 우려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가 7, 8월에 또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엔비디아 우려, 뭐 HBM 수요 우려로 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랠리를 했다가 최근에 11월달에 또 AI 버블 논란이 한 번 있었고 지금 또 다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타 랠리처럼 좀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AI 버블 진정되게 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게 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수요가 이제 그 민간 쪽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국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AI를 모든 산업에 활용해서 전체적인 회사 그 미국의 전체적인 산업을 끌어올리겠다는 프로젝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다들 비유하기로는 이제 20세기에 이제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처럼 이제 모든 민관이 합쳐서 이제 어떤 혁신을 좀 일으키겠다. 근데 그게 AI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I를 모든 아마 정부기관, 그 다음에 의료기관, 그리고 뭐 바이오, 로봇, 뭐 군수 산업 이런 데까지 다 AI를 적용하겠다는 프로젝트 같습니다. 프로젝트. 네네. 근데 이게 프로젝트라면은 우선 뭐 돈이 뒷받침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관련해서 네네. 뭐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있나 보죠. 미국에. 지금은 이제 안건을 세놓은 것 같고 네. 아마 그 전에도 아마 지금 미국에서 프로젝트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그것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겠죠. 앞으로? 네. 네네. 맨해튼 프로젝트 하면은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원자폭탄 개발도 했었던 그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예. 뭐 그런 거랑 이게 뭐 그런 용도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여러 네. 가지로 이제 미국의 산업을 이제 한 단계 높이는데 거기에 AI를 활용할 거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미션. 미션. 예. 그러면 이 전무님께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 날 바로 그 손 회장, 네. 레리 앨리슨, 네네네. 샘 알트만 이렇게 도열시켜 놓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점수를 주시면 어느 정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 되고 이게 있습니까? 지금 이름들이 자꾸 바뀌는데 예. 아마 같은 맥락으로 같은 다 맥락이다.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같습니다. 맥락이다. 예. 네. 같은 그리고 아마 맥- 중장기적 프로젝트라서 뭐 단기적으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고요. 네. 아마 이게 뭐 앞으로 한 5년, 10년간 계속 이런 쪽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이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라클은 제가 어제 오후 뭐 머니쇼 플러스에서도 오라클 차트 보면서 같이 좀 시청자분들하고 나눴습니다만 네네. 그때 1월 22일 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네. 오라클이 딱 들어가니까 주가가 한번 떴지만 흘러내리다가 네네. 그 이후에 쭉쭉쭉쭉 와가지고 이제 9월 달에 한번 또 맞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예. 나서는 한번 빵 뛰고 나서 그렇죠.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주가로 보면은 연초 그 스타게이트 발표할 때 그레벨로 그냥 제자리로 와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브로드컴하고 두 개가 애를 좀 미겠지 않습니까? 네네네. 시장에 네네. 그 좀 엉뚱한 질문입니다만 네. 그 레리 앨리슨 그분의 어떤 그동안 이력이나 네. 뭐 퍼스널리티가 좀 이렇게 신뢰가 가는 분입니까? 약간 좀 사기성이 있는 분입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조사하고 다니고 있지 않아서 제가 네. 테크 관련해서는 질문을 드려서 답을 드릴 수 있는데 테크 사람에 관련해서는 대해서는 제가 아니 좀 전공이 너무 그쪽이 아니어서 너무 좀 부품해가지고 네네. 예. 저도 한번 좀 알아보도록 인물 하겠습니다. 평가를 또 예, 그러니 뭐 테크 관련 질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저는 좀 네. 이제 엔비디아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지금 뭐 번스타인에서 엔비디아 10년 만에 가장 저렴한 구간에 진입했다. 네네. 저가 매수 기회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이제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이제 사실 AI가 지금 어떻게 보면 GPU뿐만 아니라 이제 TPU나 NPU 같은 이제 ASIC 쪽, 그러니까 커스텀 그 AI 칩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지금 사실 AI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야구로 비유하면 항상 제가 야구를 많이 비유하는데 9회 중에 2회 정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회요? 2회 그렇죠. 주가는 뭐 4회 갔다가 3회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초기 구간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AI 관련주들은 계속 좀 담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여전히 뭐 시총 1위입니다만 전 세계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네. 전 엔비디아가 4조 4,636억 달러 이렇게 지금 찍히는데 숫자는. 근데 이게 선행 PER 25배. 네네. 이 조금 이렇게 그거는 밸류는 좀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쳐주지는 않네요 시장에서. 좀 사실 높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좀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지금 뭐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주가가 북밸류로 지금 삼성전자가 2배가 안 되거든요. 예. 북밸류. 예, PB로. PB로.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2배 좀 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PE로 보면 또 하이닉스는 거의 뭐 6배밖에 안 되거든요. 예, 삼성전자도 이제 뭐 한 그쵸. 10배 정도인가요? 뭐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들 내년도 이제 선행으로 그러니까 포워드로 보면 내년의 숫자가 지금 너무너무 올라오고 있고 사실 3분기 숫자 올라온 거로 비교해봐도 멀티플이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한국 회사들은 오히려 아까 뭐 마이크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지금 엄청 낮은 가격이죠 주가가. 예. 아예 주가를 갖다가 그냥 제대로 좀 미국만큼 평가받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할 것 없이 그냥 옮겨버리죠 뭐. 그거는 불가능합니까?
그게 미국에도 상장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네. ADR로 해서 이제 ADR 로 일부 해서. 주식을 이제 미국에다가 상장시키는 예를 들면 이제 TSMC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국내 회사들도 아마 몇몇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러면 SK 하이닉스 ADR 상장권은 지금 네. 어떤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이제 아마 회사가 공시 아마 질문들이 많아서 아마 네. 검토 중이라고만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예, 그 정도인 것 같고 이제 아마 투자자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이크론 멀티플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시총이 하이닉스 시총이 마이크론 시총하고 비슷해요. 근데 시총이요? 예, 근데 영업이익은 훨씬 더 많이 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HBM은 전 세계 1등이고 예, 그런 상황이고 마켓시어는 사실 3분기, 2, 3분기 때 1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유하면 사실 이제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멀티플이 높아져야에도 불구하고 좀 낮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마이크론 정도 멀티플만 가져가도 몇십 프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업사이드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투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정은 아니다. 검토 그리고- 중에 있죠.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마 지금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저 ADR로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게 결국 하이닉스가 회사 차원에서 들고 있는 그 주식만큼만 하는 거죠. 그런 건가요? 그게 아마 일단은 그렇게 되지만 아마 이제 일부 회사들이 희망을 하면 아마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국내 유통되는 거를요?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것들. 보유하고 예, 있는 것들. 국내 유통하고 있는 거는 아마 안 안 될 되고요. 거고요. 안될 보유하고 것이고. 있는 거는 아마 이제 뭐 나스닥에다가 이게 허락을 받고 바꿀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래요. 네. 요 부분은요. 요새는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영역을 침범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네. 그 무슨 뭐 AI 관련한 칩을 갖다가 너희 엔비디아만 만드냐? 우리도 만들겠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예. 엔비디아도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뭐 청바지하고 꽃갱이만 만드냐? 우리도 금캘난다. 네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네요. 자기들도 엔비디아도 대규모 어느 모델 네모트론 3 네. 나노 네네. 이걸 갖다가 오픈 소스 형태로 출시한다. 네네.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뭔 소린지도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자기네 그 GPU를 팔기 위해서 네.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마케팅적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고요. 끼워 팔기라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쓰게 오픈 소스로 하면서 거기에 네. 최적화신 제품이 엔비디아 GPU가 되겠죠. 예. 그런 형태로 지금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GPU를 내가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새로운 모델하고 새로 최적화가 되어 있는 GPU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구글이 과거에 안드로이드를 내놓으면서 구글 폰을 내놨습니다. 네. 그거랑 비슷한 컨셉인데 어허. 이제 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AI를 돌리기 위한 그 모델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를 또 이제 오픈 소스로 시켜주면 많은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GPU를 엔비디아 걸 쓰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레커멘데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훨씬 더 좋은 GPU, 이 GPU를 쓰면 바로 너의 그 새로운 모델 만드는데 되게 이제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네. 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아니,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아니 있어요? 전문인도 네네. 그러시고 지금 우리 저 이니에서 우리 PD도 그러세요. 네네.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네네. 지금 뭐 저거는 이해가 되는데 GPU든 TPU든 누가 이겨도 삼성하고 SK는 웃겠다 하는 저거는 얼추 네네네네. 이해가 됩니다만. 그냥 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가 그 쿠다라는 또 소프트웨어를 들고 있거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AI 설계용으로 또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다를 써서 GPU를 돌릴 때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상으로 사실은 공급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생태계에 자기의 GPU를 잘 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를 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재 앵커는 이해하신 걸로 이해하고. 따로 한번. 아 이쪽은 근데 아마 제가 이 정도면 대충 이제 컨셉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생태계 강화의 목적이다. 엔비디아의 GPU 생태계 강화가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향력을 넓혀갈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므로 엔비디아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매수할 만한 매력적인 주식이다. 이렇게 뭐 일단 1등 업체니까요. 뭐 AI 전체적인 1등 업체고 뭐 관계없이 ETF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뭐 이게 좋냐 저게 좋냐기보다는 AI 관련된 회사들을 좀 다 바스켓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지금 ETF, AI ETF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는요. D램하고 낸드 가격 많이 지금 오르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이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데 네. 요 추세 어떻게 전문인 보시기에 계속됩니까? 뭐 수요가 엄청나다면서요.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삼성전자 있을 때 수요 예측을 했던 부서에 있었거든요. 아, MI라고 그러세요? 해서 이제 네. 제가 삼성전자 마지막 있을 때 이제 마켓 인텔리전스로 해서 수요 분석을 해요. 근데 이게 항상 틀 때가 있어요. 수요가 안 맞는 때가 있는데 아무리 수요 전문가들이 붙어도 네. 항상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데 언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새로운 수요가 나왔을 때 어? 새로운 수요. 새로운 그러니까 수요? 우리가 보통 없던 수요가 올라올 때 예를 네. 들면은 2008, 90년대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거든요. 아하. 네, 그때 나왔을 때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기관 자료가 없어요.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한 아까 이제 저한테 그 인물 평가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알던 사람은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어떤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새로운 수요가 나왔을 때 얘가 정말 큰 수요인지 작은 수요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업들은 보조로 예측을 합니다. 일단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럴 때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는 수요가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학습 수요에서 추론 수요로 넘어서면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학습은 또 HBM이 올라왔는데 추론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일반 D램 이제 DDR5 64GB RDIMM이라든지 ESSD 같은 것들, 64GB ESSD 같은 기존에 쓰는 그 캐시 메모리용으로 쓰고 있는 D램과 이 스토리지로 사용되는 메모리가 갑자기 수요가 올라온 거죠 지금. 근데 그게 왜 예측이 안 됐냐면 추론 수요가 이제 본격화됐는데 이게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라온 거고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회사들 입장에서는 HBM에 집중했었고요 그동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커머디티 일반 범용 메모리는 투자를 등한시했다기는 그렇고 투자를 안 했죠. 왜냐하면 여기에 수요는 보통 스마트폰이나 PC나 TV 같은 그냥 일반 수요인데 그 수요는 사실 올해 안 좋았거든요. 관세 영향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물건 안 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량을 줄여놨고 네. 투자도 안 했는데 네. 갑자기 수요가 2배 이상 뜬 거죠. 그러면서 지금 벌어진 현상이어서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규 라인이 지어지는 게 27년 2분기 정도에 하이닉스가 용인에 팹을 새로 짓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생산이 본격화되는 게 빨라야 27년 4분기 말 저희가 볼 때는 한 28년 정도 상반기 정도 돼야 물건이 생산이 올라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공급 부족 현상이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수요를 못 쫓아간다 네네. 그때까지는. 그럼 HBM 이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네. 보세요?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새로 보도가 나왔던 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네네. 삼성전자 이제 HBM4에 대해서 테스트 평가를 제일 좋게 내렸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었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HBM4 시장에서는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 HBM 강자는 기존 강자는 하이닉스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동안에 사실 HBM3 예상 잘 못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지금 격차를 이제 완전히 좁혀갔다라는 컨셉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 된 이유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HBM4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도 사실 되게 더 좋은 공정을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면은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 앞에 있는 코어 다이, 앞에 있는 다이를 이제 1B 공정을 썼는데 삼성은 1C 나노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뭐 1B를 쓰는 게 좋은 거냐, 1C가 좋은 거냐는 사실 이제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B는 사실 원가가 좋고요. 예, 1C는 사실 더 원가가 좀 높습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가 공정전을 하면 원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HBM은 이 칩 사이즈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공정을 쓴다고 원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시를 쓴 이유는 이제 그만큼 성능을 높이기 위한 삼성전자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가가 좀 잘 나왔던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여기 전무님 네, 나오신 김에 네, 저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GPU, TPU가 뭡니까? 아, 네네, 아예 CPU는 알겠는데 네네네. 옛날에 많이 써봤으니까. 그렇죠. 예. GPU는 원래 그래픽 카드에 쓰는 예, 거죠. 예. 게임용입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 용산 가시면은 이제 PC 좋아하는 분들, 게임 PC 좋아하는 분들은 원래 그 GeForce, 엔비디아 GeForce 같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칩을 카드를 끼고 하면 게임이 되게 원활하게 되거든요. 예. 훨씬 더 그래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GPU는 말 그대로 그래픽용 프로세서고요. CPU는 우리가 연산, 지금 여기 네. 들어가 있는 인텔 CPU 같은 네. 경우는 우리가 계산하거나 엑셀 돌릴 때 쓰는 거고, GPU는 주로 화면 처리, 여기 앞에 나오는 화면이 그 그래픽이 움직임을 아주 빨리 잘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GPU인데, GPU는 병렬 연산을 하고요. CPU는 순차적 연산을 합니다. 예. 병렬 연산이란 말은 뭐냐면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PU로 계산을 하면 이 화면을 띄우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화면이 나오는데, GPU로 하면 한 번에 화면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GPU의 기본 기능인데 AI가 병렬 연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GPU가 쓰인 거고요. 그래서 GPU가 쓰인 그래서 거예요. GPU가 쓰인 거고. 네. 그러면 TPU, NPU는 뭐냐? 예. TPU, NPU는 그 GPU에서 그래픽 기능 같은 그런 부가적 기능 말고 난 정말 필요한 이것만 필요한 것만 난 따로 하겠다. 네. 해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언어 모델만 만들고 싶어. 이런 회사들은 나는 언어 랭귀지 모델만 하는 거고요. 나는 이미지를 AI로 돌리고 싶은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은 그거 관련된 TPU를 만드는 거죠. T가 뭔데요? 그게 아마 텐서플로우 겁니다. 예. 그리고 N은 뉴럴이라고 하고요. 이제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뉴럴. 예, 신경망. 신경망. 예, 그래서 네네. 이게 인간의 뇌를 본뜬 말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제 학창 시절 물론 요즘은 전과를 안 쓰는데 학창 시절에 전과로 공부를 뭐 동화전과, 아마 하셨을 것 표준전과, 같은데요. 예, 저희 뭐 올드 제너레이션들 뭐 네네. 표준전과 아니면 안 동화전과죠. 쓰셨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전과 썼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전과가 사실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무조건 사요. 그뭐 일단 필수죠. 이제 필수죠. 신학기가 되면 무조건 삽니다. 예, 예. 그거 공부를 해요. 예. 거기에 국영수가 다 있어요. 심지어 있죠. 체육, 음악까지 다 예. 있거든요. 미술까지. 그게 GPU예요. 그게 GPU다. GPU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하. 예.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전과를 공부하는데 뭔가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 난 수학 아니면 나는 뭐 국어 약해요. 그럼 다른 학습지를 사시겠죠. 네. 네, 그게 TPU입니다. 아, 그렇게. 또는 NPU. 그래서 나는 예체능을 갖고 싶어. 그러면 나는 굳이 전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뭐 과학고를 가고 싶어. 수학만 공부하고 싶어. 라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것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TPU나 NPU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무조건 반도체는 다 들어가는 거고.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네. 지금 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뭐 TSMC가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전과나 그 학습지에 들어가는 종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세트로 들어가는 게 HBM입니다. 그래서 HBM이 GPU에도 들어가고 NPU나 TPU에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이게 다양한 니즈가 있다는 얘기는 고객이 다양한 제품을 요구할 거고 그러면 커스터머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맞춤형이 됩니다. 네. 근데 맞춤형이 되면 우리 양복도 보면 맞춤 양복이 더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춤 양복이 되면 그만큼 저희가 그러니까 손품은 더 들지만 예. 예, 더 비싼 가격을 팔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뭐 병렬 연산을 갖다가 알아야 될 것도 아니고 네네. 무슨 뭐 반도체를 갖다 만들어야 되는 사람도 아닌데 네네. 문제는 내가 그냥 들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잘 가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마이크론만큼, 네네. TSMC만큼. 그렇죠. 지금 우리도 그동안에 다소 저평가를 어차피 우리 전무님도 이제 리서치 쪽에서 네.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주가도 이제 그렇죠. 그걸 하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도 만만찮아요. 뭐 주간이나 월간 차트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금년에 한몫했거든요. 네네. 단지 이렇게 올라온 상승 폭이나 배율로 봤을 때 우리보다 점유율도 적은 마이크론은 저렇게 길길이 뛰는데 우리도 오긴 왔다고 하지만 좀 미진하단 말이죠. 네.
주가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참 한국이 예. 기술에 박한 것 같습니다. 예? 기술에 대해서 박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기술이 되게 좋은데 한국 사람들이 기술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기술이라는 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덜 인정한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또 저희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투자자들도 해외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따라가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미국 주식, 우리나라에서 좀 따라갈 것 박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외국인들 눈에는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싸게- 마이크론이나 네. 다 똑같은 그걸로 잣대로 들이댈 거 아닙니까? 그럼요. 왜냐면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사실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뭐 글로벌 고객이 다 해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객이 거의 90%, 95%가 다 해외 고객이거든요. 네. 예, 말씀하신 엔비디아도 고객이고, 뭐 애플도 고객이고, 네, 구글도 고객이고 다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회사죠, 사실. 그런데 지금 멀티플이 다른 이유는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걸 항상 저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이 작잖아요, 사실. 미국 시장에 비해서. 예. 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돈의 크기도 다르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플을 좀 상대적으로 저희가 덜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오늘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 또 영향을 줄 거는 엔비디아 그 내년 2월부터 중국에 H200 칩 수출 공급 예. 뭐 계획하고 있다. 뭐 이게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는 또 안 받아주겠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어서 중국 AI 그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나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지금 이제 고민이 많은 게 이게 앞으로 미래 시대는 AI와 로봇이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AI 로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게 아마 또 합쳐질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AI도 열심히 하고 있고 로봇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AI가 여러 가지 지금 국가 대항전이 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서로 교류하고 막 했는데 이제는 AI를 모델도 각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도 지금 모델 각자 우리가 국가 AI 모델 만들려고 하잖아요. K AI 지금 반도체 해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AI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칩이 이제 AI 칩인 거죠. 그 AI 이제 아까 말씀 GPU나 TPU 그리고 HBM.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직접 하고 싶은 거예요. 것 네. 같습니다. 예. 예. 아직 격차는 있지만 그 와중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또 칩이 좀 금지가 됐었죠. 그러다 지금 다시 또 풀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독자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온 것 같고 지금 당장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H200 같은 경우가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국에 있는 회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를 당장 돌리기에는 엔비디아 칩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중장기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섞여서 다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 같고요. 그 기술적으로 또 아까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혹시 그 GPU, TPU 설명하신 것처럼 이 H200 조금 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사실 제품 나온 건 한 2년 전에 나온 제품이라서 사실은 지금은 블랙웰이 작년에 있었고 올해 나온 제품이 블랙웰 울트라거든요. 그러니까 H200, H200은 사실 한 2년 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이제 다시 풀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고객들은 2세대 앞선 제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H200, H200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AI를 돌리는 데 문제가 없고요. 주요 사용처는 AI 학습용, 트레이닝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딥식을 돌린다든지 중국에 있는 AI 모델을 돌린다든지 이럴 때 학습시킬 때 필요한 G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은 모델 돌리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도 이제 에이펙 때 왜 우리도 GPU를 뭐 이제 구매한다고 막 그 언론에 한번 크게 나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희 한국에서 AI 모델 돌릴 때도 그런 GPU가 필요한 거죠. 예. 네.
일단 지금 8시 50분인데 시장 동시 효과 좀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할까요? 일단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가까운 오름세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4,131포인트, 코스닥도 0.3% 추가적인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931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살펴보시죠. 일단 삼성전자 오늘 일단은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2.3% 강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상 체결가 11만 2,9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강보합권 정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도 보시죠. 지금 6위에서 10위, 지금 9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0.4% 오름세로 지금 29만 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오늘 반등 출발 예상됩니다. 2.5% 강세, 예상 체결가 52만 7천 원입니다. 두산 에너빌티가 0.4% 강세로 7만 8,300원, KB금융도 지금 강보합권 정도 12만 6,600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지금 강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4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보합, ABL 바이오가 0.2%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18만 5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6% 강세로 47만 5,500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입니다. 코오롱 테슈진이 1.6% 강세 7만 6,500원, 반면 이가켄바이오가 1.2% 약세로 17만 100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HLB는 1%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6,800원, 반면 펩트론이 1%, 삼천당 제약이 2%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예상 체결가 23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일단 오늘 시장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게 상승폭이 일단 호가로 봤을 때는 크진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네요. 미국장도 미국장 오른 거에 비해서 야간 선물도 조금 약했고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뭐 그건데 박스권인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11월 초에 찍었던 4,226포인트 뭐 넘어서기 전까지는 그동안 계속 봤던 그 안에서 도는 거 아닌가 싶고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느 쪽으로 또 이렇게 순환매가. 근데 지금 23일, 24일 뭐 크리스마스 전후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좀 잦아드는 것도 사실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거 제일 그거 서글픈 게 보면 이렇게 경마장에서 탈탈 다 털리고. 나오다가 그 이렇게 짤짤이하다가 짤짤이까지 해서 털리고 그 이제 거의 정문에서 선 꺼놓고 이렇게 동전 던지기 해서 줄 서가는 그 단계까지 가면 진짜 서글픈데 이제는 좀 뭐 휴가 못 쓴 휴가도 즐기고 그래야죠. 뭐 여기서 지금 뭐 하루에 2% 3% 오르고 빠지는 장을 하면 곤란하죠. 전무님 그 방금 제가 든 비유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안에서 모르겠는데. 경마장. 와. 웃깁니다, 그렇습니까? 평소에 그 이렇게 뭐랄까 차 그냥 문만 열고 닫고 하는 경마공원 여기 주말만 되면 바글바글 하는데요. 뭐 택시도 많이 서 있고 거기서 뭐 잠바떼기에서 뭐 현찰 이만한 게 나와가지고 전화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탈탈 털리고 집에 갈 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선 꺼서 이렇게 가까이 간 사람이 그 떨어져 있는 동전 다 주워가는 참. 옛날 얘기입니다. 아니 저기 아니요 유리기판 얘기하시라 그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매일 들으세요. 뭐 천지에 있고 유튜브에 있고 제가 그냥 남은 시간 센터장님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시티그룹 서울에서는 시티그룹 본사하고 다른 뷰를 낼 수가 없는 건가요? 글로벌리 같은 뷰로 나가야 됩니까? 그럼요. 저희 뷰가 같습니다. 같은 하우스 뷰고 뷰로.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뭐 여기 시티라고 여기 한국에 있다고 해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글로벌 테크 전체로도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여기라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테크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다 모든 이제 애널리스트들과 같이 이제 뷰를 맞추는 방향성을 같게 가져가죠. 물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AI는 좋지만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우리는 안 좋게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큰 뷰는 같게 가져가되 이제 각각의 종목 뷰는 다를 수 있죠. 예.
그러면 AI 버블론에 대한 CT의 뷰는 저희는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닌 것 같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비유해요. 저는 야구로 비유하고 네. 또 이제 저희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이거 레일로드 형태 컨셉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차 지금 이제 시작했고 네. 기차 이제 계속 이제 이 레일로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 지금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예. 음. 그래서 저희도 되게 좀 AI에 대해서 되게 앞으로 한 몇 년간 계속 이 모멘텀을 끌고 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많은 거를 변화시켜 줄 것 같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하고 AI가 또 같이 섞이는 이제 같이 통합되는 그림도 나올 것 같고요. 예. 네. 얼추 그러면 내년에도 뭐 S&P 500 기준으로 하죠 뭐 이제 조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저희 계속 아무튼 이쪽 인공지능 쪽 관련된 회사들은 계속 모멘텀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지금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비교해도 저희가 지금 AI 관련된 메모리 수요만 올라오고요. 사실 저희가 뭐 좋다고는 얘기했지만 PC 스마트폰은 사실 되게 안 좋아요. 사실. PC 스마트폰 예, PC나 스마트폰, TV 수요는 너무 안 좋고요. 사실 B2C 디맨드, 그러니까 컨슈머 디맨드 맞죠? 소비자 디맨드는 네. 정말 안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다 좋게는 얘기했지만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예. PC 스마트폰에 탑재량에 어려움을 줄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예. 이 원가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럼 이제 PC나 스마트폰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올리든지 아니면 가격을 안 올리면 마진이 떨어지겠죠. 예. 이거를 이제 감내하고 팔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PC 스마트폰은 올해 내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품질도 좋을 거고요. 네, 내년 후년에는 아마 어떻게 보면은 물건도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요.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부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튼 다운사이드 리스크인데 워낙 AI가 커서 지금 AI 수요가 워낙 커서요. 그런 수요를 좀 상쇄하고도 전체적인 수요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AI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은 어디입니까? 전문이 꼽으라면은. 지금 뭐 다 그냥 지금 시총 가장 큰 회사가 제일 최고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큰. 네. 엔비디아는 회사가 그냥 네. 그 청바지 회사 아닙니까? 반도체 만드는 거. 제 얘기는 AI. AI는 좀 두 회사잖아요. 오픈 AI하고 이제 구글이 하고 있죠. 예. 오픈 AI는 아직 비상장이고.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지금 제미나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회사가 지금 지금 두 회사가 지금 거의 뭐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뭐 테슬라가 또 하고 있는 부분이 그룹이 있고요. 예. 예. 아마존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모델을 이제 시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마켓쇼 가장 큰 데가 지금 오픈 AI랑 이제 구글 제미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럼 국내에서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청바지 회사, 꽃갱이 회사 말고 국내에서 전문이 보시기에 AI 기업, 유망한 AI 기업은 어디입니까? 저희는 곡괭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꽃갱이밖에 예. 없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질문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이해는 되는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약하거든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결국은 이제 AI 모델도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하드웨어 회사들이 우리나라는 좀 강한 면도가 있고요. 예. 오죽하면 이제 오픈 AI 쪽에서 한국에 방문하겠습니까? 샘 얼트만이 와서 네. 더 지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한국 회사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하드웨어 없이는 IT 하드웨어 부품 없이는 AI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골드 러시가 있을 때 우리는 청바지 회사를 사는 게 한국의 입장에서는 네. 청바지 회사를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예. 그렇게밖에. 네. 카카오나 네이버 뭐 이런 데 기대할 거 없습니까? 뭐 더 큰 회사도 있잖아요. 예. 전 세계 더 큰 뭐 1등 회사들, 2등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도 이제 올라오겠죠. 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열심히 지금 AI 모델 돌리고 있고 그거에 프로젝트가 들어갈 거니까요. 뭐 거기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청바지, 곡괭이가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요일장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를 봤을 때는 산타랠리 시동이 걸린 모습이었죠. AI 투심 회복이 이어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3대 지수가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다 금과 은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원자재 랠리, 에브리싱 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아까 호가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 뉴욕 증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상승폭이 그나마 좀 그렇게 크진 않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일단은 출발 분위기 어떨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어제처럼 지수를 주도해 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5% 강세 4,125포인트고요. 코스닥도 0.3%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932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상승합니다. 삼성전자 0.3% 가까운 추가적인 오름세 11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 뜁니다. 현재 거래가 58만 6천 원. LG 에너지솔루션이 0.5%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38만 7,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반등합니다. 0.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현지 공장 인수 공시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현대차 0.3%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28만 9,750원. HD 현대중공업이 오늘 10위권 중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2% 가까이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52만 4천 원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0.3% 강세 7만 8,200원. 반면 KB금융이 약보합권, 기아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0.8% 반등합니다. 44만 3천 원. 반면 오늘은 2차 전지 쪽이 또 약한 모습이네요. 에코프로비앱이 0.8% 약세로 15만 7,700원. 에코프로도 0.9% 내림세입니다. 9만 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벨바이오 0.4% 내립니다. 18만 4,700원. 한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10위권 내에서 상승폭 가장 큰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1%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47만 7,5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리가켄바이오가 0.2% 오름세로 17만 2,600원, 코오롱 티슈지는 0.8% 약세입니다. 7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가 1% 올라갑니다. 4만 6,650원. 한편 펩트론이 0.6% 약세로 23만 6,500원. 삼천당 제약도 약세 이어집니다. 0.2% 내림세, 현재 거래가 23만 4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특징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약세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 오늘 조선주 그리고 조선기자재 쪽이 강합니다. 조선주 내에서는 한화오션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동일스틸럭스가 10%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HJ중공업이 5.3% 강세, 삼성중공업이 0.2%, 하나오션이 5.5% 오르면서 거래가 11만 5,600원입니다. 이제 그 한국형 잠수함이었죠. 그 관련해서 좀 오늘은 이쪽이 조금 가장 주목받는 모습이고요. 조선기자재 쪽도 보겠습니다. 1승이 1.8% 강세 6,390원대, KS인더스트리가 1.5%, 한화엔진도 1.3% 강세, 세진중공업이 1.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주항공산업 관련주 상승세 이어집니다.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 상장, 내년에 상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쪽 테마가 주목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관련주 내에서는 HVM 지금 약세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9% 오름세로 89만 4천 원. 또 이수페타시스가 0.3% 오름세로 12만 3천 원. 이노스페이스가 7.8% 올라갑니다. 거래가 16,180원이고요. AP 위성도 7.6% 강세, 현재 거래가 13,590원.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13.7%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17,29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 쪽도 좋습니다. 이제 러우 전쟁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화시스템이 6.9%, 한화오션 5.5%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한화가 3.6%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테마가 확실한, 소식이 확실한 종목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좀 보시면 양자 암호 관련주,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ICTK가 5%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7,160원이고요. 나닉스가 1%대 강세로 1,912원, 그리고 아이윈플러스가 3.7%, 한국첨단소재가 2.5%가량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2,725원입니다. 수급 상황 좀 살펴볼게요. 어제 코스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조 단위의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현재 오늘 외국인 팔아냅니다. 3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123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202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삽니다. 831억 원 순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이 5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관 역시 금액은 소폭이지만 65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볼게요. 어제 시장 좋았지만 이제 환율이 좀 걱정이었죠. 어제 1,480원 기록했었는데 오늘도 1,480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코스닥은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상황이고 코스피 0.3% 오름세인데 아까 호가에서 봤다시피 뉴욕 증시 대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 뭐 좀 쉬어가죠. 뭐. 예, 매일 출렁출렁 거리는 것도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모멘텀이 어제 좀 뜬금없었죠. 어떻게 보면은 어제 이왕이면은 그냥 개인들이 매물만 싹 걷어들였으면은 단숨에 4,200도 가려면 갈 수 있었는데 네. 참 시장 너무 제가 희화화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사재기도 또 외국인 또 오늘은 안 사고 뭐 그게 시장이긴 합니다만 아니 근데 저기 저 전문의 네. 저 환율 관련해서도 어떻게 내년 뷰를 세우셨나요? 아, 근데 제가 그쪽 환율 쪽은 제가 커버를 하고 있진 않아서 다른 분이 하시고. 예, 저희 이콘 그쪽에서 보고 있어서 센터장님이시잖아요. 그래도 뭐 제 영역은 아닌데 아마 제가 영역 쪽은 아닙니다. 제가 네, 저희 또 그런 것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얼추 분위기는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반도체 쪽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맞춰 준비하고 와가지고 오늘 환율 쪽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네. 아니 너무 말씀을 아끼신다. 그냥 이 전문님 개인 뷰라도 말씀 주시면 저희 좋겠는데. 그러면 난리 납니다. 네. 난리가 나요. 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뷰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뷰를 네, 얘기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뭐 그래도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인데 최근에 이제 뭐 소캠 관련주도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소캠 맞아요.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 마이크론까지 모두 엔비디아에게 소캠 2 샘플 전달했다고 하던데 일단 이 소캠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소캠 같은 경우는 AI CPU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GPU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돌릴 때 GPU가 필요하지만 CPU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는데 GPU에 들어가는 거는 HBM, 그리고 CPU에 들어가는 거는 소캠입니다. 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엔비디아가 베라 루빈이라는 제품을 내놓을 거예요. 루빈은 GPU고요. 베라가 CPU입니다. 그래서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토탈 이제 그 학습용 학습하는 AI 트레이닝용 칩인데 이 GPU에는 HBM4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베라 같은 경우는 소캠이 들어갑니다. 소캠은 참고로 모바일 디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탑재를 하는 거고요. 아마 한 1.5TB CPU 하나당 아마 1.5TB를 꼽을 거고 아마 토탈 아마 보드당 한 3TB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이냐면 테라가 이제 1000GB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 서버, 제너럴 서버라고 해서 일반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디램 용량이 500GB입니다. 근데 이거는 3테라니까 3000GB니까 6배 이상의 용량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용량이 큰 제품이 들어가는 거고 아마 신규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바일 디램을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냐면 스마트폰의 디램 가격을 또 영향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같이 좀 영향을 좀 주고 있죠. 같은 모바일 디램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캠2 시장에서는 누가 제일 경쟁력이 있나요?
소겜2는 사실 이제 기본이 모바일 DRAM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 회사들이 다 가능한데 캐파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좀 유리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아마 소겜2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숫자가 한 200억 개에서 270억 개 정도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한 100억 개, 하이닉스가 한 100억 개, 마이크론이 한 70억 개, 그 정도 레인지에서 이제 요청들이 온 것 같고 아마 이거를 모두 다 대응은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금액 물량이 한 반 정도밖에 못 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전체적인 충족률이 수요 대비 지금 공급을 해주시는 영향이 한 60%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로봇이 또 이렇게 한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나중에는 AI하고 접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진짜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이 와야 될 건데 그런 오긴 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로봇 관련한 이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 움직임, 주가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뭐,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당연한 있고요. 거다. 왜냐하면 로봇이 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식당을 가보시면 서비스 로봇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어느 뭐 아무리 뭐 한식점을 가도 옆에서 이렇게 로봇이 와서 이렇게 물론 로봇 생기지 않았지만 와가지고 트레이에 이렇게 물건 예, 갖다 주잖아요. 예, 예. 뭐 음식 같은 것들. 네. 되게 많은 지금 비용 혁신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했죠. 그리고 LG전자도 베어 로보틱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로봇 회사들을 지금 사실 인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지금 그 방향성을 좀 잘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방향성 잘 보고 네네. 있다. 뭐 밸류 측면에서는 큰 부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로봇 회사들이 사실 멀티플이 좀 높긴 하거든요. 좀 높죠? 네, 높죠. 아무래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AI 회사들은 돈을 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청바지에서는 돈을 벌어요. 예, 예. 근데 아직 뭐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인지 아니면은 로봇 쪽은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아무래도 예. 멀티플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막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네, 뭐 전반적으로 저희 딱 하나만. 그래요. 이제 연말이니까 또 그래도 내년 전망은 또 들어보고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뭐 반도체 AI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년 전망 한번 크게 보시자면. 네, 일단은 뭐 반도체, D램, 낸드 수요가 워낙 좋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요가 계속 갈 것 같고, 그리고 업황 자체가 지금 이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소부장 업체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네, 소부장 업체들 예를 들면은 뭐 유진테크, 테스, 원익 같은 그런 전공정 업체들도 되게 내년도에 예.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 수주 모멘텀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연일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에도 산타랠리의 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수 흐름 바로 확인해보면 현재 코스피는 0.49% 오르면서 4,12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0.22% 오르면서 931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기관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6억 원, 기관이 27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지금 330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으로도 옮겨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805억 원, 지금 사적 포지션 취하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57억 원, 기관이 6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조선주가 지금 상승률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우주, 항공과 국방,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도 상승률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항공사 업종, 전기, 유틸리티, 창업투자 업종 모두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이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방산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반 미국의 베네수엘라 해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을 또 납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정학적인 갈등이 커진 영향이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공전 중인 것도 이 관련주들 이 갈등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4.81% 오르면서 현재가 15,900원이고요. 하나시스템도 7% 넘게 오르면서 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오션은 5.29% 상승하면서 11만 5,6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HJ중공업과 HJ중공업도 3%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주항공 산업주입니다. 최근 우주항공 산업주는 계속해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달 탐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우주의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별 시세 체크해보면 지금 컨택이 15%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 12,590원이고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는 아까 짚어봤듯이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시스템이 7%대 강세 보이고 있고 지금 이노스페이스와 AP위성 모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핵융합 에너지 역시 오름세입니다. AI 시장이 커지면서 핵융합 에너지가 전력의 핵심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직접 투자에 나서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우리 정부도 핵융합로 전력 생산 실증을 2035년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를 내놓으면서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자극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 체크해 보면은 지금은 빛으로 네스텍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빛으로 네크도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SFA만 0.21% 소폭 오르고 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잠시 오르다가 지금은 다시 하락세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반도체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장에서 전반적으로 AR 거품론이 사그라들면서 반도체주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내놓은 이후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가 주말 사이에는 오픈AI가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보도를 내놓고 또 엔비디아는 H200 칩이 설 연휴 전에 공식 출하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는 등 이 반도체주들의 개발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들도 덩달아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지금 1.72% 강세 나타내면서 60만 원 선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또 DB하이텍도 0.59%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가 68,700원입니다. 또 삼성전자 오늘도 1% 가까이 오르면서 11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 0.6%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은 또 하락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개장 후 상황을 특징 업종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생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고만고만한 날이긴 합니다. 지금 그 전에 우리 장 살피기 전에 김 본부장 보시기에 어떻게 미국 장 이제 11월 이후에 조금 이렇게 조정장 완전 마무리된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마무리됐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대신에 지금 산타가 오셨는데 선택적으로 지금 선물을 주고 계시다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다 같이 주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말 잘 들으신 분, 네, 착하신 분께만 해당하는 선물을 주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산타가 이야기하는 착한 선물이라 함은 네. AI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 분들에게 지금 선물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걸 사실은 지난주 주초에 나왔었던 네. 코어위브라든지 오라클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반등을 하니까 네. 다 같이 또다시 지금 랠리가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아직은 방심할 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코어위브와 오라클의 그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바뀐 건 없습니다. 네.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리스크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술적 반등에 너무 크게 환호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을 다른 산업 전체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숫자를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에 좀 압축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그 여파가 좀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 미국장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 안 올라? 글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어제 좀 과했죠. 어제 과했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 5% 올랐는데 오늘도 미국장 올랐다 그래서 3% 5% 오르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또 휴장인데 내일 모레 쉬시죠. 휴장인데.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다들 좀 보고 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1,500원 한번 위로는 좀 솟았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구간의 시장의 프로그램적인 발작적인 변동성은 조금 유의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처음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지금.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뭐 오늘 이제 조선하고 로봇주 올라가는데 네. 로봇주는 계속해서 최근에 주목받는 모습이었고 조선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간밤에 저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프리기탐이라고 하는 건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대형 함정의 건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되면 그 함정을 밖에서 제작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금 이용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인데, 그래요? 그런 기준으로 네. 본다면 당연히 하나오션이 지금 가장 또 핫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고. 필리조선소? 그렇죠. 또 이제 여기에 엮여 있는 게 그럼 MRO 쪽을 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네. 하면 또 HD현대 중공업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오늘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지금 조선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조선주들은 저는 이러한 뉴스 때문에 한두 번 움직이는 거에 현혹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신조선가. 두 번째로는 중고성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계속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작년 이맘때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조선주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뭐냐면 슈퍼 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듣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준은 신조선가가 올라간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걸 전제를 깔고 예. 여기에 수요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 그러면 많이 비싸게 팔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신조선가 혹은 중고성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논리가 전제가 좀 깨지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걸 이제 뉴스 몇 가지로 조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계속 신조성가와 중고성가를 좀 추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사실 어제 상승이 좀 특이했던 거지. 어제 좀, 네.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하락이라든지 오늘의 쉬어감이 또 이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다라고 네네.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서 네. 너무 하루하루 움직임에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김 본부장님, 네.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우리 작가가 또 질문지에도 보냈습니다만 네. 제가 요즘 제일 이렇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대목이에요. 네. 아니 지금 정부가 이제 코스닥 살리기 위해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는 자꾸 들려요. 네. 뭐 상장하고 폐지 심사 이거 뭐 재설계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 네. 이제 다 그렇게 뭔가 정책이 나오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건데, 아니 제가 그거 한 거는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속아줄게 하는 마음으로라도 한번 달라붙어 주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 정책 약발 기대감. 네.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요. 왜 이래요? 근데 지금 사실 네. 밸류업 프로젝트니
주주하는 코스닥 정책이니 국무위원이, 예. 뭐 코스닥만 한정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조금 미진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방향성은 이거였어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제가 뭐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에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켜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 지금 뭐 과도기 구간인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도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이미 그러한 약발은 소위 올 초에 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새로운 이야기 혹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에 좀 넘어가셔서 매수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동산을 규제를 했더니 금융시장 내에 또 부동산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자산주.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다거나 글쎄. 예. 건물을 갖고 있다거나 예. 또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엄청나게 많이 또 올라온 그러한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참 이게 중간에서 조절을 하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강도 높은 좀 규제 아니면 그에 따른 페널티가 좀 부여돼야 돼요. 이게 자꾸 자율로 맡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할 것처럼 할 예정입니다, 할 계획입니다가 해놓고 이게 좀 늘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 예. 만약에 정말로 빠른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일정 부분의 페널티는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주어진 기간 안에 진행하지 못했을 때 그 기업들의 페널티가 부과해진다면 기업들도 굉장히 빠르게 뭐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할 거고 아니면 앞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주가 조작 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는 것도 뭔가 대표 기업들이 한두 개 나와야 시범 기업들이 한두 개 나와야 조금 더 빠르게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궁금한 종목 네. 물어봐도 네. 되나요? 아니, 지금 그 한화 갤러리아 우선주요. 네. 오늘까지 해서 5거래일 연속 상한가인데 네. 이거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일단 하나 갤러리아와 하나 에너지와 하나는 좀 지금 다 별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목적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한화 그룹의 주인은 한화가 아니라 한화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한화 에너지 IPO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IPO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삼형제 분이 현금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파이브 가이즈라고 하는 이제 햄버거 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투자를 해서 약 3배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갤러리아 단독으로 움직일 만한 요소는 되지만 과연 그게 여러 번 상한가를 칠 정도의 뉴스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200억을 투자해서 3배 수익을 번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전체 그룹사의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그 투자 수익 때문에 하나 갤러리아 우선주가 이렇게 막 몇 배 상한가를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명분이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공교롭게도 지금 하나 에너지 관련한 IPO를 준비를 함으로써 삼형제 분들이 지금 지분 확보에 좀 총력을 다하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그룹주 내에서의 지금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저는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나 갤러리아 그럼 나도 지금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빠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자칫 대응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못 본 가격대에 굉장히 오랜 기간 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엔 포인트는 한화 안에 에너지 부분과 방산 쪽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산을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에너지를 본다면 최근에 저는 하나 솔루션과 같은 기업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 한화 에너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듣죠. 이거 그렇죠. 옛날 저 경인 여수에 있었던 그 복합발전소였습니다. 지금 그럼 한화 에너지가 그러면 일종의 그거예요? 주인 홀딩스예요. 홀딩스예요? 그 밑에 한화가 있고 한화가 그다음에 있고. 하나 계열사들이 쭉쭉쭉 있고요. 저 인천 쪽에 뭐 있지 않았어요? 그 탱크도 있고 한 게 한화가 아니었습니까? 그게 SK일 겁니다. SK 네,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지금 이게 4거래일 연속 상한가 했다고 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네. 요즘 부쩍 왜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부쩍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우리가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 밑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 아니라 그러네. 지금 예. 4,000포인트가 예. 굉장히 또 익숙해졌지만 우리가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왜 3천만 가보자 했던데. 네, 2,800, 2,900대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 대비 이제 주가들도 이제 많이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 거래량이 지금 문제가 돼서 조그마한 거래량만 붙었다 하면 상한가를 가고 또 그 거래량 때문에 지금 투자 경고 종목들이 많아지는 여러분들 아마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뭐 시가총액 10위권 밖의 종목군들은 그렇다 치지만 1, 2위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 SK 하이닉스까지도 투자 경고 종목이 글쎄. 붙을 정도로 예, 지금 예. 수급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처음에는 아마 다들 이제 반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투경을 받네. 그러면서 차익 매도 물량을 한번 내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투자 경고 딱지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던 걸 멈출 필요는 없겠구나. 다들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처음에 이제 그 투자 경고 종목군들이 많아졌을 때와 예. 최근 몇 거래를 이제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젠 여기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무던하게 익숙해지고 계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빠르게 거래소에서 좀 개선을 해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좀 잦은 것 같아. 그렇죠. 너무 잦죠. 어. 그러니까 강화해야 될 부분에 좀 아니 집중적으로 근데 강화해주고. 저게 좀 제대로 알고 갑시다. 저게 투자 아까 투경이라 하셨나? 네, 투자 경고 주의보. 그거 근데 하고 나서 뭐 어떻게 되면 아예 거래 정지를 시킨다는 그게 여기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3거래일 동안 또 수급이 더 붙으면 예.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단기 과열. 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죠. 며칠. 거래소에서 아예 그렇게 할 수가 그렇죠. 있다. 네. 그래요. 그럼 최근에 그 자산주들은 그런 거 적용 안 됐습니까? 자산주들은 아직까지는 적용은 안 됐는데 만약 예. 여기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움직이면 거래량을 보니까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종목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거를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것들을 좀 조절해서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 중에 네. 여기서 이제 더 사면 과열 딱지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아하. 조금은 멈췄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근데 그 조절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당하는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좀 보아해선 자산주들 공략하거나 품절주들 공략하거나 시가총액이 최소 3천억 밑에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소액으로 하시거나 저는 안 보시는 게 지금은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올해 하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신규 상장하기만 했다면 굉장히 주가가 좋은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좀 사업적인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어제는 어묵회사가 상장을 했고요. 네, 지난주에는 알지노믹스라고 하는 대형 제약사가 상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삼진이라고 하는 기업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규모의 경제 파이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진 어묵을 굉장히 잘 팔아서 만약에 삼양식품처럼 해외 진출해서 그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성장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음식료 업종을 바라보는 것과 알지노믹스처럼 지금 글로벌 빅파마와 연결고리가 이미 끝난 기업을 바라볼 때 이 규모의 차이는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알지노믹스처럼 이미 성과를 내온 기업. 우리나라 IPO 시장에서 가장 투자자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기준이거든요. 너무 기준 없이 다 상장시켜주는 것 아니야? 특례 상장시켜가지고 뭔가 기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투자를 했는데 막상 6개월 뒤에 1년 뒤에 보니까 기술이 하나도 없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지금 메꿔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알지노믹스라고 하는 기업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알지노믹스만큼은 여러분들이 계속 추적 관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3거래일째 상한가에 오늘도 지금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을 이용하실 분들이 많아서 조정의 폭이 그리 깊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결국엔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코스닥의 주인을 2차 전지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제약바이오에게 맡길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2차 전지가 잘 가다가 LG 에너지솔루션의 악재를 만나서 지금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급들이 저는 알지노믹스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온 얘기하신 김에 펩트론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사실 이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결과 성과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어제 기점으로 저는 이제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놨습니다. 어제 이제 인벤티지 랩이 가야 할 자리에서 지금 가지 못한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조정의 폭이 좀 깊어졌거든요. 근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만약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추후에 새로운 뉴스가 또 나올 때까지는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펩트론은 결국엔 마침표를 못 찍어주는 것에 대한 저는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펩트론,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올릭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비만 당뇨 관련해서 움직였었는데 가장 먼저 뉘앙스를 풍겼던 게 펩트론이거든요. 네. 근데 가장 마지막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게 또 펩트론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고 있는 저의 솔직한 마음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저의 이야기가 공감이 안 되시거나 좀 불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지금 시장의 수급 움직임을 보면 테크주들이 강할 때 이들이 조금 힘이 많이 빠져요. 근데 테크주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명분이 지금 강한 상황이다 보니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당분간은 좀 힘이 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그동안에 좀 잠자고 있었거든요. 일라이릴리에 너무 이제 세게 밀려가지고. 네. 근데 또 경부형 FDA 승인 이야기가 새벽에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장기 지속형 플랫폼,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물음표가 붙는 거죠. 경부형으로 벌써 넘어가? 그러면 지금 장기 지속형 플랫폼들에 대한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쪽은 조금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김태성 본부장은 이 주식 방송 하시는 분으로서는 하기 힘든 얘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이제 저는 보는데, 그래요. 이거 모두가 주주가 있는 종목들이라서 이거 비 맞추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항상 매일매일 매 시간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거 혹시 이거 2차 전지 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만큼은 그렇게 하락폭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기술력이 있고 이미 플랫폼 계약들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게 확장성을 생각을 해보면 비만 당뇨에서 이제 다른 질환으로 이제 확장을 했었을 때는 충분히 이제 기술력을 좀 선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2차 전지만큼은 아니나 일단 과하게 올라왔음은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2차 전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 로봇주는 좀 과하게 올라왔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오늘도 로봇주 잘 가는데 네. 이게 지금 연일 계속 주목받고 있어서 이게 사실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증시가 가려면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먼저 치고 가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받쳐준 상태에서 다른 순환매가 일어나야 정상인데 그런 흐름이 잘 나오다가 LG엔솔 여파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확 주저앉으니까 여기로 들어갈 수급이 갑작스럽게 로봇으로 다 쏠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범주보다 많이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로봇을 잘 나눠야 됩니다. 휴머노이드와 비휴머노이드로 나누자 저는 이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로봇주와 완전한 로봇주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결국엔 나중에 성장성은 저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면서 로봇주의 확장성을 띠고 있는 기업들이 더 안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HL만도, 그리고 네. 현대유약,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장단점은 명확하죠. 장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부가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로봇에 대한 고평가라든지 여기도 이제 고점 논란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동차 사업부가 돈을 잘 벌고 있어라고 하는 명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단점은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제품을 낼 때 이들은 완제품을 내는 게 아니라
부품만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의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라 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들의 기술력이 안 좋다라기보단 그래도 재무적으로 안전함을 본다면 자동차 쪽에 엮여 있는 로봇주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1번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로 보는 건 결국 액추에이터를 국산화 내재화한 기업들이 어디 있는가. 대표적으로 SPG와 SBB 테크와 같은 기업들을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것저것 재기 불편하다 하시면 테슬라가 결국엔 정답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네. 테슬라는 어제 또 사상 최고치 경신까지 했던데. 일단 테슬라는 완벽하게 전기차에 대한 그 꼬리표를 다 떼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 회사 전기차가 다 뭐 많이 팔리면 좋은 거고 안 예, 팔려도 예. 이젠 이들은 우주항공과 로봇으로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이미 많이 변신을 확 시켰기 때문에 예. 이쪽이 오히려 더 안전해 보일 수 있겠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갑자기 우주항공 얘기가 살살 나오는데 네.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으면 관련 종목은 뭐예요? 지금 네. 스페이스X의 IPO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가 될 거냐 이게 가장 높은 레벨 단위 2,200조가 나왔거든요. 에? 2,200조가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정도의 기술력은 있다고 예, 하니까 예, 제가 그것까지 예. 어떻게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뭐 스케일은 그 정도는 돼야지 우주를 논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스페이스X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HVM과 스피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부품사로서 이 두 기업이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스페이스X에 초기 투자한 창투사가 있지 않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부터 만약에 저게 상장을 해서 2,200조라고 하는 돈을 받게 되면 여기에 초기 투자한 창투사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익 구조가 완전 되는 거잖아요. 대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같이 움직였고 네. 그런데 또 그때 때마침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매년 나로 발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위로 올려라, 쌓아 올려라라는 또 뉴스들이 좀 받쳐주다 보니 국내 우주 관련주들까지도 이제 같이 움직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될 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수페타시스가 마지막까지 움직였던 건 아하. 테크 기업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스피어라든지 HVM을 저는 부품사 중에서는 탑으로 꼽고요. 창투사는 죄송하지만 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의 지분이 아직까지도 얼마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도 모르겠고 이거를 그때 얼마만큼 투자했는지 정확하게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작년에 통합되면서 실제 매출을 내는 기업들을 찾아봤는데 두 기업이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와 세트렉 아이. 그래서 평면형 안테나를 통해서 장소에 제한 없이 배라든지 이런 항공모함 쪽에 이제 탑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인텔리안 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성을 많이 쌓아 올려서 그 위성을 통한 사진을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쪽이 이제 세트렉 아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두 기업에 집중을 하시는 게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에 이제 불확실성을 예. 좀 해소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언급하셨고 했는데 네. 아니 김태수 본부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다들 내년에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전망이 월가나 우리나 마찬가지. 그리고 뭐 코스닥이 됐건 뭐가 됐건 어쨌거나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도 강하다. 뭐 하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돈 갈 데가 어디겠느냐. 뭐 이런 그 뭐라도 잡아야 되는데 뭐라도 잡으려면 주식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차티스트로서 이 그때마다 이렇게 회자되는 종목들을 늘 관찰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LS 일렉트릭만 하더라도 그래요. LS 일렉트릭만 하더라도 미국에 이렇게 돌아가는 소식 들어보면 저 전기 없어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캘리포니아 뭐 정전되고 뭐 네. 집에서 나가지 마세요 그러고 말이죠. 전기 부족한 거 알겠고 그거 하는 건 알겠는데 주가 그동안 움직인 거하고 차트 보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전부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PBR, PER 이런 거 한번 보고 나면은 이제 조금 고민스럽고 그쵸. 이수페타시스도 주봉 월봉보다 보면은 이게 뭐야 이거 여기서 이제 벌써 피크 쳤나 싶은 이제 고민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지금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튀면은 여기서 털고 나면 또 엄청 또
괴로울 텐데. 네, 못 사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손이 안 나갈 거고. 그렇죠. 요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왔음을 이번 10월부터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10월부터? 이게 팔면 손해였던 시장입니다. 맞아. 예. 팔고 다시 살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본인이 수익 낸 거 다시 못 사거든요. 다시 못 삽니다. 네, 물린 거는 사는데 텐베그에 네. 한 배라도 먹는 사람 잘 없잖아. 그 매일 보는 또 사람들은 매일 보는 그게 또 분들은 힘들죠. 더 힘들죠. 그냥 사놓고 내가 이거 샀었나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서 하루 왼종일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연속돼서 좀 어렵긴 하지만 방향성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방향성은? 다들 좋다 하니까.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볼 건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사서 가지고 가면 수익이 날 건 맞는데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신규 매수는 공격적으로 할 때는 저는 아니지 않는가. 저의 개인적인 지금 매매 타이밍은 원달러 환율이 혹시나 위로 한번 좀 오버슈팅이 나와서 네.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시장의 매도 물량이 좀 출현돼 가지고 약간의 고민을 할 때 걱정을 할 때 그때 좀 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지고 있는 물량 그대로 좀 들고 있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코스피만 가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환율은 벌써 83원대까지 올랐었고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일본 니케이도 약하고 달러엔 환율은 자꾸 일본 당국에서 구두 개입이 자꾸 나오고 해서 달러엔 환율은 아래쪽으로 밀리는 엔화 강세가 보이고 뭐 그런 정도의 23일입니다. 네, 오후장까지 지켜보셔야겠네요. 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